자, 정진상이가 혐의를 부인하죠. 부인을 하니까 곧바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봅니다. 자, 구속되는 내달 초에 기소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수사로 이어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얼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재명의 꼬봉 정진상까지 방어해야 되냐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의 입장이 과거에 이 김용이나 정진상이 좀 되면 몰라도라고 하며 유동규 김문기 등의 부정을 했던 이재명이 좀 궁색해진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수사로 이어질 거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만배 수사와 돈 용처 등이 다 맞춰지고 50억 클럽이 대장동에서 뭔 역할을 했는가? 결국 성남의 뜰 산하에 그 콘소시움이 형성이 되고 그 콘소시움 산하의 화천대유라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허가를 위한 이제 사업 진행 주체인 컨소시움의 결성 부분. 그래서 은행이 여기에 또 재무적 투자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건설사를 빼고요. 여기에 50억 클럽의 멤버들이 도와준 거. 화천대유의 시드마니 돈 451억이 키넨파트너스 등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을 도와준 거. 또 박근혜 정권 때 일개 야당 단체장이 겁도 없이 저렇게 큰 땅을 6천여 채의 아파트를 소수에게 벌어먹도록 해주는데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한 것. 또 이재명이가 이 경기도지사 될 때 선거법 위반 관련 무죄 로비 등의 이 대장동 50억 클럽이 깊숙이 연결되었는지가 지금 그 50억 클럽을 조사해야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50억 클럽이 그냥 돈을 내가 친해서 김만배가 50억씩 던져주는 것이 50억 클럽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면에서 하나씩 도와주거나 대장동의 사실상 오너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이의 지금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준 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쌍방으로 하고 관계에서 뭔 일을 풀어줬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50억 클럽의 멤버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빼버리고 나면 대장동이 그냥 김만배 등 대장동 3인방과 또 유동규 등 이재명 척근 3인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이재명도 사라지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되도록 도와준 큰 손들도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는 이미 제 생각에는 김만배와 이재명의 직통 라인이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그분에게 최소한 이런 일에 상식적인 피를 전달했다. 세탁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로 정설에 가까운 이런 류의 사건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안 주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겠죠. 저수지에. 그것이 내가 볼 때는 700개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이 일을 도와주는 데 역할을 했던 스스로는 동업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유동규나 남욱, 정영학 등에게 대장동 3인방에게 김만배 자기 지분과 또 그 많은 돈의 이용의 사용처 등을 설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동규도 이 사업에 처음부터 관여해서 위례부터 도와줘서 빠꿈인데 이게 돈이 많이 남았을 건데 돈 다 어디 갔을까? 저게 지분이 많던데 그게 다 어디 갔을까? 내가 모시는 그분의 지분으로 해놨나? 자, 나는 어디서 뜯어먹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유동규 뒤에 있던 그래서 대장동 사업을 봐줬다고 유동규를 통해서 생색을 낸 김용과 정진상도 마찬가지일 거야. 야, 정진상에게 돈을 준 사람은 지금 현재 유동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유동규는 지 돈을 주실 리는 없겠지요. 남욱 등에게 받아서 줬겠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김만배가 끝없이 설명을 해야 됐을 거다. 해명을.
그래서 거분 지분이라든지 내 지분의 반이 거분 거다든지 700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 들었던 이야기들이 녹취록에도 등장하고 남욱의 지금 진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이측근 3인방은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김만배 사이에 진행되는 이 몸통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죄 로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 쫄병들이 모든 걸 다 알게 되면 나중에 그 쫄병들한테 대물리거나 약점이 된다라는 것을 이재명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재명같이 용이 주도한 사람이 대장동에 관한 모든 것을 쫄병들한테 알게 하거나 또 자기가 김만배를 통해서 대장동 사업 봐주고 거기에서 조성된 돈을 가지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로비에 사용하는가 이런 여부는 알리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번 김만배, 남욱, 정영학 3인방 거기에다가 조영이라는 사람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이 척근 3인방이 대장동 3인방에게 일 도와줬으니 자, 우리도 뭔가를 지금 이제 받아야지. 그동안에 술자리 등에서 준다고 말을 남발을 좀 하지 않았겠어요?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들한테도 챙겨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챙겨준다는 말을 가지고 검찰 수사팀이 700억 개의 이 행방이 이 3인방에게 가게 돼 있던 거다. 비용 제하고 428억이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검찰의 입장은 몸통 뇌물이 없이 한 20개도 안 되는 이 척근 3인방 유동규, 김용, 전징상에게 이 남욱, 정영학이 등이 제공했던 그 돈을 가지고 이게 다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자, 그래서 진짜 몸통을 수사하자니 50억 클럽 및 거기에 또 관련된 또 다른 분이 눈에 걸리고 궁여지책으로 이재명 척근 3인방에게 428억이 갔다고 우기는데 이것이 재판에 가면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 428억에 대한 지금 이 단죄 근거가 제가 보더라도 많이 부족해요. 자, 지금 이 한국에서 행명 21만 이 부분을 지적해 물고 늘어지니 대충 몸통은 빼고 깃털로 끝내려다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태에 빠졌고 결국 대장동에서 이재명은 측근들이 삥 떠든 수레에게 겹불을 쬐었다라고 지금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처벌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처벌이 안 되지요. 자, 김용에 갔던 8억 4,700만 원을 지금 부동산 과학제품 관련 및 시행업자 대표한테서 빌려서 그 대표가 종이 상자 5개 넣어서 남욱에게 줬고 그것이 김용에게 갔다. 뭐 이렇게 이제 검찰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어제 정진상이가 유동규와 대질 신문을 시켜달라고 말을 했는데 검찰이 정진상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로 봤을 때 대질 필요성이 없다고 거부를 했어요. 자, 그래 이들 쫄병한테 준 돈을 보면 결국은 돈이 저렇게 많던 것들이 자기들 돈을 내놓지 않고요. 남욱이나 김만배나 정영학이가 자기들 사업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왔다는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재명 수사로 이제 들어가겠지만 이재명이한테는 도대체 뭘 물어볼 건가 제가 검사들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이재명이한테 물을 게 별로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을 이제 정진상 이후에 본격 수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수사가 어떻게 속도를 낼지 저는 매우 궁금한 겁니다. 결국 50억 클럽을 조사하지 않고 50억 클럽 조사하지 않기 위해서 몸통 뇌물 행방도 조사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몸통 뇌물도 빠져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조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래서 대장동 관련해서 김용이 구속되고 정진상이한테 영장이 청구되고 유동규가 변심한 듯 보이고 남욱이 뭐라고 진술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요란하게 나왔지만 본질은 별거 없다. 그리고 428억이 3인방이 지금 받기로 했던 거다. 이미 김만배가 부인해버리고 유동규도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 부인합니다. 김용도 정진상이도. 그러면 돈은 가지 않았고 그냥 말뿐인 걸 가지고 3인방 거다라고 검찰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입증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검찰이 핵심은 빼버리고 격가지만 가지고 스토리를 엮어가려니까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이재명이가 시간을 많이 벌은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의혹들 중에서 제일 몸통되는 의혹이 대장동인데, 대장동에서 수사가 이렇게 돼가니 이재명이가 시간을 벌었어요. 이재명이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윤석열 정권이 먼저냐 자기가 먼저냐. 근데 이재명이한테 지금 시간을 많이 벌어준 거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